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주소를 열면 화면에 숫자 하나가 뜹니다. 451. 페이지가 없다는 404도 아니고 접근이 막혔다는 403도 아니에요. 451입니다. 이 코드, 인터넷 표준을 정하는 문서에 정식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뜻은 법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없음. 숫자를 451로 고른 것도 그냥 아무거나 집은 게 아니고 헌사예요. 책이 불타는 온도를 제목으로 삼은 소설 화씨 451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시청자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죠. 이건 고장이 아니라 검열이라고. 한국에서 그 451을 받아버린 사이트가 폴리마켓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측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매겨지는 확률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시장이 대체 뭐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왜 하필 한국에서 문이 닫혔는지를 끝까지 파보려고 해요. 먼저 예측 시장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삽니다. 예측 시장은 사건의 결과를 사는 거예요. 계약 하나에 걸린 사건이 맞으면 정확히 1달러로 정산되고 틀리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지금 63센트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 돈을 건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63%로 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말을 모으고 예측 시장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요. 말은 공짜지만 돈은 틀리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여론조사보다 자주 맞아왔던 거고요. 이게 왜 나스닥 이야기가 되냐면 지금 트레이딩 데스크가 보는 화면에 이 확률판이 실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 정부가 문을 닫을 확률, 관세가 어디까지 갈 확률. 매크로 이벤트 하나에 3배로 흔들리는 지수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이 숫자 한 줄이 훨씬 빠릅니다. 시장이 아직 가격에 안 넣은 위험을 이 판이 먼저 보여주는 일이 잦아요. 이제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폴리마켓을 만든 사람은 셰인 코플런입니다. 뉴욕대를 중퇴하고 22살에 이 서비스를 열었어요. 문제는 미국에서 이런 계약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 허락 없이는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2년 CFTC는 폴리마켓이 등록도 안 한 이벤트 시장을 굴렸다면서 14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용자를 막으라고 했죠.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2024년 미국 대선판이 열렸고 폴리마켓의 대선 계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확률판이 됐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를 걸고 이 판 하나에 수십억 달러가 쌓였고 뉴스 앵커들이 여론조사 대신 폴리마켓 화면을 띄우는 게 그해 가을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에 프랑스 사람 하나가 들어와요. 언론이 테오라고만 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여론조사 대신 당신 이웃은 누구를 찍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방식의 조사에서 트럼프가 더 앞선다는 걸 발견하고는 자기 돈으로 그런 조사를 따로 발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좌 4개에 나눠서 트럼프 당선 쪽에 수천만 달러를 밀어 넣었어요. 선거 전날 그의 계좌들은 300만 달러 가까운 평가손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표가 끝났을 때 연결된 지갑을 다 합쳐서 8,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여론조사 산업 전체를 상대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터져나갔죠. 그런데 축포가 채 가시기도 전 2024년 11월 새벽에 FBI 요원들이 코플런의 뉴욕 자택 문을 두드립니다. 휴대폰을 가져갔고 수사의 초점은 미국인 접속을 막으라던 그 합의를 어겼는지였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흔한 규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이 좀 지독해요. 2025년 7월 법무부와 CFTC가 수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 폴리마켓은 CFTC 라이선스를 가진 거래소 QCX를 1억 1,200만 달러에 사들여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버려요.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이 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나로 2조 8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몇 달 전까지 연방수사국이 문을 따고 들어갔던 회사에 미국 자본시장의 심장을 소유한 회사가 돈을 넣은 겁니다. 코플런은 지구에서 가장 어린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2일 CFTC 감독 아래 미국 이용자 거래가 다시 열렸어요. 과징금을 맞고 쫓겨났던 그 시장으로의 합법 복귀입니다. 올해 5월에는 대기자 명단까지 없앴고 6월 한 달 동안 미국 플랫폼에서만 명목 기준 35억 달러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뜬 450일은 망해가는 사이트에 찍힌 도장이 아닙니다. 제도권이 막 품에 안아준 회사에 찍힌 도장인 거예요. 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돌아간 바로 그 사이트에 한국은 그로부터 8달 뒤 자물쇠를 채운 거고요. 그럼 한국은 왜 막았느냐? 2026년 8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합니다. 근거는 두 갈래였어요.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 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한 유사행위에도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폴리마켓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이미 지웠고 원화 결제도 지원 안 하고 거래는 이용자끼리 블록체인 계약으로 직접 이루어지니까 플랫폼이 돈을 쥐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폴리마켓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되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아요. 회사가 판돈을 금고에 넣어두는 카지노와는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심의 쪽이 들이민 물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서 8월 서울 강수량을 걸고 거래하는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지웠다는 항변 바로 옆에 한국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살 계약이 붙어 있었던 거죠. 위원회는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으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만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2025년 7월부터 폴리마켓 접속을 막았고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30개국 넘는 나라가 차단이나 제한에 들어갔어요. 폴리마켓은 결과 판정을 UMA라는 외부 시스템에 맡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로 결론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3월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합의했는지를 두고 걸린 700만 달러 규모 시장에서 한 명이 세 계좌에 걸쳐 약 500만 개의 토큰을 동원해 전체 표의 4분의 1 가까이를 던져버립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시장은 그렇다로 확정됐어요. 폴리마켓은 결과가 자기들의 해석과도 어긋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거부했습니다. 돈이 진실을 산다는 게 이 시장의 미덕인데 판정까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그 미덕이 통째로 뒤집히는 겁니다. 이 판정 시스템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진 넉 달 뒤에 제대로 터집니다. 2025년 여름 젤렌스키가 7월 전에 정장을 입을까라는 시장에 2억 4천만 달러가 쌓였어요.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젤렌스키가 재킷 차림으로 나타났고 BBC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이 정장이라고 썼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그렇다로 판정됐어요. 그런데 아흐레에 거친 분쟁 끝에 결과가 아니다로 뒤집힙니다. 언론이 정장이라고 부른 옷이 3,400억 원이 걸린 판에서는 정장이 아니게 된 거예요. 헤비 유저 한 명은 이것을 폴리마켓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불렀고 다른 이용자는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UMA 투표는 다수와 다르게 투표하면 맡겨둔 토큰을 깎는 구조라서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고래가 어느 쪽에 설 거냐를 맞히는 게임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그때 쏟아졌어요. 실제로 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은 판정 시비가 붙은 뒤에 쏟아진 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판정 그 자체에 베팅하는 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중요해져요. 캐시입니다. 캐시는 처음부터 CFTC의 감독을 받는 지정 계약 시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정산은 그냥 달러고 개인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되지 않아요. 결과 판정도 토큰 투표가 아니라 거래소가 규정에 따라 확정합니다. 캐시라고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CFTC가 선거 결과 계약을 금지하자 소송으로 맞섰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선거 계약을 도박으로 분류한 CFTC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그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CFTC는 항소를 스스로 취하했어요. 같은 사업을 두 회사가 정반대 순서로 한 겁니다. 한쪽은 먼저 열고 나중에 허가를 사왔고 다른 쪽은 먼저 허가를 받고 법정에서 범위를 넓혔어요. 결과적으로 둘 다 살아남았는데 한국에서 450일을 받은 건 폴리마켓입니다. 차단된 것은 사이트지 확률이 아니에요. 이 판에서 나온 숫자들은 여전히 미국 기관 트레이더의 화면 위에 떠 있고 금리와 관세와 정책의 확률로 매일 갱신되면서 지수 가격에 스며듭니다. 한국 투자자만 그 원본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시장에서 정보 격차는 거의 항상 늦게 아는 쪽의 손실로 정산됩니다. 이번 차단이 보호인지 격차인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수익률이 조용히 계산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차단을 이용자 보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정보 접근의 문제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스닥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사건을 계속 파고들 예정이니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